안녕하십니까. 데이브 오피셜 내피셜의 김갑준입니다. 4월 24일 올해 첫 모의고사가 실시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상 처음으로 고3 첫 모의고사가 집에서 치러졌습니다. 성적 처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매달 보는 모의고사도 상당히 중요한 실전 경험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재수생들은 학원 모의고사를, 고3 학생들은 매달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요. 실전 경험을 늘리면서 집중적으로 피드백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전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이틀은 매달 보는 실전 모의고사, 현재 상황에 직면하라, 어떻게, 오답 분석, 공부일기 외, 이렇게 올렸습니다. 고3 학생들은 물론 재수생, 반수생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 공부와 학습이라고 하면 학교 수업 혹은 학원 수업을 듣고 혹은 교재를 공부하면서 개념 공부를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객관적으로 피드백할 수 없다라면 사실 성적 향상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지금은 제가 입시 컨설팅, 재수학원 컨설팅을 주로 하지만은 재수종합반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학과 담임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르치는 강사가 학습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내 재종반이나 기숙학원의 학습 전략 담임이 따로 있어서 학습 관리를 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학습 전략을 다루는 유튜버, 학습 방법을 강의하는 교육기업도 생겼습니다. 학과 담임을 하면서 상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국어, 수학, 영어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의고사 분석 능력을 기르게 하고 오답 분석 후 유형별, 개념별 노트를 만들게 하고 매월 실시하는 모의고사 전후의 멘탈 체크 능력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성적 향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에 있고 없고의 차이를 나타내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요, 메타인지 능력에 해당됩니다. 아시다시피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것이 학습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3인칭 시점에서 관찰하고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고 스스로 못하는 게 뭔지를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터득을 해야 생기는 능력입니다. 학습 경험이 짧은 학생들, 고1, 고2 이때까지 공부를 안 해본 학생들은 아마도 심리적 저항감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모의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공부했던 교재, 수업, 예습 복습 등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험 난이도에 따라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전 감각이 생기거든요. 따라서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자신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화 가능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재수생과 고3 학생들에게 반드시 거치게 해야 하는 성장 피드백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 얻는 정보 3가지를 다룰 생각입니다. 첫 번째 정보는 상대평가 자료가 있고요. 두 번째 자료는 절대평가 자료가 있고요. 세 번째는 멘탈 및 행동적 자료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기준으로 오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자료를 얻어서 어떻게 자기 메타인지를 성장시킬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학습 행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생 본인이 직접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먼저 보셨다라면 나중에 학생이 보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그래야 학생이 스스로 모의고사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전국 연합 모의고사, 즉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 양식입니다. 실제 수능 성적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의고사는 학생의
대한 분석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성적표에 나타나는 내용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도 상위권과 중위권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맨 상단에 각 과목별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 석차, 등급 등이 나옵니다. 특히 하단에는 과목별, 문항별 정답 체크 사항과 오답률이 분석되어 있어서 오답 분석과 마킹 실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통해 얻는 상대평가 자료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상대평가 자료에는 백분위 점수와 등급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은 상대평가가 실시되어서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등급 등이 발표되고요. 한국사, 영어는 절대평가가 실시돼서 원점수 구간 등급이 발표됩니다. 특히 백분위 점수와 등급을 활용하면 매월 모의고사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필요할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각 과목별 나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백분위 점수를 통해 정시에 도전하고 싶은 대학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등급을 통해서 수시에 도전하고 싶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 자신과 세상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멘탈을 정돈할 기회가 생깁니다. 여기서 멘탈을 정돈한다는 것은 동기부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공부 일기장에 적어 보십시오. 공부 일기장을 적는 방법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를 통해서 얻는 절대평가적 자료가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얻는 절대평가 자료는 모의고사 원점수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등 채점 과정에서 파악되는 원점수를 확인하고요. 자신의 취약한 과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어는 45문항 80분에 진행하고요. 수학은 30문항 100분, 영어는 45문항 70분, 탐구 과목별 20문항 30분이 걸리거든요. 틀린 문항을 통해서 어느 단원, 어느 개념, 어떤 유형의 문제를 틀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피드백 자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고 이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께 질문도 하고 학과 선생님과 공부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노트는 수학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의 형식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틀린 부분을 분석하고 찍은 문항을 분석을 한 다음에 노트에 적으며 궁리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이 작업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최상위권 대학 진학과 관련이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 오답 노트를 만드는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정리해서 적어 보시고요. 두 번째는 풀이 과정을 정리해 보시고, 세 번째 틀린 이유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또 다른 방식으로 풀이가 가능한지도 적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의 멘탈 상태를 적어보시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순서대로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수학 틀린 문제의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문제의 뜻조차 이해 못하고 손도 댈 수 없는 고난도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조금은 어려우나 풀이를 시작했으며 도중에 막히는 문제 유형이 있고요. 세 번째 유형입니다. 개념이나 공식을 알았더라면 풀 수 있었으나 개념과 공식을 몰라서 틀리는 문제가 있고요. 네 번째 유형은요, 풀이 과정의 오류를 몰라서 틀린 것은 아니나 중대한 실수를 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요, 계산 실수, 선택지 실수 등 단순한 실수를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형이 있습니다. 오답 분석을 통해 오답 노트를 만들었다면 나의 학습 계획과 학습 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학습 상담을 실행하기. 두 번째, 우선순위 바꾸기. 세 번째, 의존적인 학습과 독립적인 학습의 비율을 점검하기. 네 번째, 인터넷 강의 혹은 수업의 예습 복습 방법을 제고하기. 마지막으로 교재 활용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등입니다. 먼저 학습 상담 실행하기는요, 각 과목별로 학교 선생님 또는 학원 선생님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모의고사 시험지, 오답 노트, 그리고 스스로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가지고 과목별로 선생님하고 상담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 바꾸기는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국어 원점수 91점, 백분위 94점, 2등급, 수학은 68점, 백분위 70점, 3등급으로 예상이 된다면 수학 공부량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국어 공부량을 줄이는 계획을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학습 계획표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에 있어서 수업 혹은 인강에 의존하는 학습과 스스로 문제를 풀어서 공부하는 독립적인 학습의 비율을 점검해서 역시 계획표에 반영하십시오. 인터넷 강의 혹은 수업의 예습 복습 방법에 변화가 필요한지 점검을 하시고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교재가 나의 수준에 맞는 것인지 점검을 하도록 하십시오. 즉, 나와 내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정한 기준에 접근했는지 정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자기 검열의 과정, 그리고 멘탈 점검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 또한 공부 일기장에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얻는 멘탈 및 행동적 피드백 자료가 있습니다. 멘탈 및 행동적 피드백 자료는요, 우선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자신의 멘탈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예를 들면 시험 불안감이 있는지, 모의고사를 회피하고 싶어 한다든지, 부담감이 너무 커서 두통 혹은 소화불량이 오는지, 이런 등등을 한번 점검하시고요. 둘째는요,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나의 어떤 멘탈이나 행동 특징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안을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면 졸리거나 긴장감으로 지문 읽기가 어려운지 점검하시고요. 화장실에 자주 가는 과민성 대장 증세가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시험장 분위기에 어떤 점에 민감한지를 점검하십시오. 또한 멘탈이나 신체적 변화로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모의고사 채점 후 멘탈과 행동 특징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모의고사 후 채점 및 점수 확인 과정에서 짜증이 나고 패닉 상태인지를 점검하십시오. 오답 체크를 한 후 과목별로 자신이 할 일을 메모해서 다음 모의고사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그동안 내가 부정하고 싶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공부 일기장에 적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모의고사를 본 후에 공부 일기를 쓰면 될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활용했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부 일기장 사례인데요. 하루에 20분씩 투자를 합니다. 모의고사를 본 후 20분 이상 공부 일기장을 쓰는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상황과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육하 원칙을 활용하셔서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틀린 문항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지금 알게 되었음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그것을 극복하는 계획과 실천 사항을 적으면서 자신을 믿도록 합시다. 오늘 나는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았다. 수학 원점수 65점, 예상 100분위는 70점, 예상 등급은 4등급이다. 첫째, 10문제를 못 풀었다. 시간 배분을 잘못했다. 17번 문제에 말려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나중에 풀었을 때 3문제는 시간이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모의고사가 전 범위는 아니었는데 경우의 수를 헤아리는 문제를 아직도 적응을 못했다. 그리고 지난번 풀었던 미적분 문항은 4점짜리가 변형된 형태라 못 풀었다. 지금이라도 변형 문제에 약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다행이다. 수학 선생님은 아직 다양한 문제를 안 풀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다. 주 2회 90분씩 미적분 단원의 3점과 4점 문항을 풀어보고 짜증이 나도 해설을 보고 질문하도록 해야겠다.
내일 당장 실천하도록 하자. 끝까지 해보자.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공부 일기를 학생들에게 쓰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모의고사를 보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메타인지가 성장합니다. 그 마지막 마무리는 공부 일기를 작성해 보는 거고요. 상황을 깨닫고 내 감정을 인지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학습 계획을 실천하고 반복하면서 실전 감각과 공부 의식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 수능 시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혹 학부모님 중에서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공부 일기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친구를 비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수생 혹은 고3 학생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를 본 후 공부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짜증났던 공부 방법이 혹시 자신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공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 점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가장 짜증나는 방법이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 방법이 됩니다. 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